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혈액 만드는 법입니다. 저자는 와타나베 고,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혈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런 느낌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하고 약해져 있는 혈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순간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이라도 깨끗한 피가 흐르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깨끗한 혈관을 좋은 혈액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혈액이란 어떤 혈액일까요? 충분한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지질과 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량의 염증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혈액이란 혈관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맑은 혈액입니다. 반대로 나쁜 혈액이란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아주 높은 혈액입니다. 혈관은 결코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혈관이 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10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혈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혈액이 나쁜 혈액일까요? 나쁜 혈액의 특징은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혈액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 안에 쌓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플라크가 생성되어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죠. 또한 끈적끈적한 혈액은 혈관 내막에 상처를 내고 혈소판을 자극하여 혈전을 만듭니다. 혈액이 점성을 띠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분말 스프를 끓일 때 물을 기준장보다 적게 넣으면 스프가 걸쭉해지듯 혈액 속의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도 점도를 띠게 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걸쭉해지는 또 다른 원인은 영양의 과잉 섭취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분말 스프의 경우 묽은 상태의 스프에 분말을 첨가하면 당연히 점성이 있는 걸쭉한 스프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섭취한 음식물을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한 뒤 혈관을 통해 빠르게 장기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영양을 섭취하면 장기가 다 흡수하지 못한 잉여분이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요컨대 나중에 추가한 스프 분말은 흡수되고 남은 영양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의 과잉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지표가 바로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당화 혈색소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말하는데 나쁜 혈액은 이 수치가 높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혈관 내막에 상처를 낼 뿐 아니라 플라크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릅니다. 중성지방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농도를 말하며 나쁜 혈액은 이 수치 역시 높기 마련입니다.
중성지방은 근육과 간장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너무 많아 과잉이 되면 결국 체지방으로 몸에 쌓입니다. 혈당과 혈당화색소는 포도당이 과잉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상처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지만 이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몸에 해롭게 작용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성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 수치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높은 수치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염증은 몸을 지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수치가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쁜 혈액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 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은 130 이하, 이완기 혈압은 90 이하입니다.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은 혈관의 탄력을 이용해 온몸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면 일시적으로 동맥이 부풀었다가 다시 수축하는 힘을 이용해 혈액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부풀었을 때의 압이 위혈압이고 부푼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의 압이 아래혈압입니다. 나쁜 혈액으로 인해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충분히 부풀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혈관 속이 좁아지면 압력은 더욱 상승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위혈압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혈관이 굳으면 아래혈압은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 아래혈압의 근본적인 힘은 부풀어 오른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므로 혈관이 조금 부풀면 그만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작아집니다. 위혈압과 아래혈압의 차이가 60 이상이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는 몸속 어딘가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바로 나쁜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질입니다. 당질은 밥이나 빵처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로서 다 쓰지 못하고 남으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지방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그러는 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사용하고 남은 당질이 지방으로도 저장되지 못하고 계속 혈액 속으로 남아있으면 포도당을 흡수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필자는 혈관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4가지 백색 가루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4가지 백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설탕과 밀가루, 소금,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이것을 과잉 섭취하지 않게 삼가하며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색 가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과자와 디저트 등 달콤한 음식들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당질은 나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여분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탕이 위험한 이유는 소화 흡수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빠른 흡수가 문제인 이유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식사 후에 급상승한 혈당이
2시간 후에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식후 고혈당이라 합니다. 식후 고혈당은 비만과 당뇨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식후 고혈당이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췌장을 혹사시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서둘러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의 피로도가 점점 쌓입니다. 한국 내 당뇨병 환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결국 췌장 기능의 저하가 최대 요인입니다. 다음은 흰색 밀가루입니다. 흰 밀가루가 위험한 이유는 설탕과 마찬가지로 당질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성분은 탄수화물로,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므로 함께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흰 밀가루는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껍질과 배알을 일부러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미와 현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질의 흡수가 빠르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여 설탕과 마찬가지로 비만과 당뇨병, 동맥경화를 초래합니다. 한편 흰 밀가루는 가공도가 높은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식재료라 하더라도 가공을 많이 할수록 인체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식품이 됩니다. 특히 주식인 밀가루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설탕보다도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세 번째 백색 가루는 소금입니다. 짠맛은 음식의 풍미를 풍부하게 만들므로 소금은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입니다. 요리할 때 조미료로 소금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혈관에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다만 소금 자체가 직접적으로 혈관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의 주 성분인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그로 인해 고혈압에 노출된 혈관이 손상을 입는 구조입니다. 소금은 몸에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소금이든 주 성분이 나트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혈중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체내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혈관 주변의 수분을 혈관 내부로 흡수하여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뜻하는 프로틴은 원래에서 단백질만 추출해 가루로 만든 분말형 제품으로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적합한 건강보조 식품입니다. 문제는 프로틴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틴과 신장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한 프로틴은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됩니다. 흡수하고 남은 아미노산이 간장에서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킵니다. 신장으로 운반된 요소는 여가 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프로틴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었을 때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프로틴과 이들 육류와의 차이는 단백질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에 있습니다. 분말 형태로 가공된 프로틴 쪽이 압도적으로 빠른 것이죠.
빠르게 진행되는 여가 작업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데다 프로틴은 섭취가 편한 만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식을 패스팅이라고 합니다. 자가포식이란 오래되고 손상된 자기세포를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재활용 공장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자가포식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하여 16시간 단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패스팅 중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도 오르지 않고 지방도 쌓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소화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위와 장이 쉴 수 있어 장내 환경도 개선됩니다. 좋은 혈액을 만드는데 패스팅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 간헐적 단식을 할 계획이라면 16시간보다는 14시간을 추천합니다. 16시간보다 14시간 단식하는 쪽이 지속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후 6시까지 서둘러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가포식 시스템은 14시간이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닌가, 이 점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속하는 습관이 결국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나쁜 지질과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이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이 두 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가, 액체 상태인가로 구분됩니다. 상온에서 굳는 포화지방산은 주로 육류와 유제품 등의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굳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 등에 많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 다시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9 지방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과다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쪽은 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 지방산이 증가하면 간장은 콜레스테롤을 좀 더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이루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많이 증가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아주 조금만 증가합니다. 한편 포화 지방산보다 더 해로운 존재가 바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액체 상태의 기름을 인공적으로 굳히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마가린과 스프레드, 쇼트닝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마가린 등을 원료로 만든 과자나 빵도 트랜스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쁜 혈액을 좋은 혈액으로 만들려면 먼저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 이 두 가지 나쁜 지질을 삼가해야 합니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좋은 지질로 불립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9 지방산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 유발 물질로 변할 수 있으니 포화 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꽁치, 방어,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 식물성 아마씨기름, 들기름,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9 지방산을 함유하는 식품에는 올리브유 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산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쁜 지질을 삼가하고 좋은 지질을 섭취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좋은 혈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밤늦은 식사가 나쁜 혈액을 만드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 중에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방 분해인데 이 호르몬은 잠들고 나서 약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찾아오는 깊은 수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상승하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 잠들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섭취한 양만큼 계속 축적되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약 3시간이 걸리므로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을 관리한다. 5대 필수 영양소의 하나인 미네랄 중에도 혈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여분의 나트륨을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칼륨이 부족하면 혈관 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혈압이 높아집니다. 또한 칼륨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녹황색 채소, 바나나, 해조류, 버섯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천연 혈압 강화제로 꼽히는 마그네슘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의 흡수를 높이는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대두 제품, 견과류, 멸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입니다. 인은 과잉 섭취하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미네랄입니다. 혈액 속의 인이 증가하면 칼슘과 결합해 혈관의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인의 과다 섭취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여 뼛속의 칼슘을 녹아내리게 만들기 때문에 석회화를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이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미네랄임에도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햄이나 소세지 등의 가공육, 컵라면이나 즉석 조리식품 등의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스낵류,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 우리가 자주 찾는 음식 대부분에 인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무기인으로 흡수율이 90% 이상이므로 매우 흡수율이 높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다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인을 섭취하려면 정어리나 멸치 등의 생선, 간, 치즈와 요구르트 등 이런 유제품, 대두 제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이 바람직합니다. 무기인에 비해서 유기인의 흡수율은 약 40에서 60%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칼륨을 제외한 마그네슘이나 인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평소 식단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단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아무 제약 없이 먹어온 사람에게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음식 자체가 즐거움인 사람에게는 먹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독을 먹어도 오케이라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란 네 가지 백색 가루와 나쁜 지질 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쁜 영양소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섭취한다고 해서 혈관이 바로 손상되진 않습니다. 평소에 좋은 혈액을 만드는 건강한 식사를 한다면 나쁜 혈액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반신욕. 미지근한 물에 20에서 30분간 몸을 담깁니다. 사우나를 즐기고 싶다면 집에서 반신욕을 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우나의 효과로 꼽히는 장점 가운데 예컨대 혈류 개선과 긴장 완화, 노폐물의 배출 등의 효과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신욕을 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1. 37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2. 입욕 시간은 20에서 30분. 반신욕은 사우나와 달리 시간을 들여 서서히 땀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탈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3. 어깨까지 담그지 않습니다. 어깨까지 담그는 전신욕은 수압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에 반신욕은 혈압의 변화가 적어 안전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4. 겨울철에는 온도 차이에 주의합니다. 물이 미지근하다고 해도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면 혈압이 크게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를 높여두거나 가볍게 몸에 물을 끼얹고 그러고 나서 물에 들어가는 등 온도 차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혈압을 늦추는 이유는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이 배출되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운동이 혈류를 개선해 혈관의 확장 물질로 알려진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산화질소가 작용하여 말초 혈관이 확장하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운동의 이러한 효과도 혈압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며 근육을 움직이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아서 몸을 움직일수록 혈액 속의 포도당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일시적이어서 일회성 운동으로는 좋은 혈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 모두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이 지속성이 가장 높은 장벽입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이나 점심보다 많이 먹게 되므로 저녁밥을 먹은 뒤에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예컨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았다면 앉아서 보도록 합시다.
앉아만 있었다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했다면 마친 뒤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이 번거롭다면 식사 후에 1시간 이내에 샤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몸을 좀 더 움직이고 싶다면 샤워 전에 가볍게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운동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것은 먼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몸에 좋은 습관을 시작했다라고 마음을 먹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혈액을 만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필자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체에 큰 근육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운동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고 싶다면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구조가 만들어져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움직이면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하체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이 있는 곳이라면 집안이나 아파트 계단, 공원, 지하철역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가집시다. 또 다른 간단한 운동법으로는 까치발 서기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만 서는 것이죠. 5회에서 10회 정도 시작합시다.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번에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5회 정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동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강도를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좌절이 빨리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계속할 수 있겠어라고 느껴지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3개월만 유지한다면 분명 몸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혈액이 나쁜 혈액인가 좋은 혈액인가 이렇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입니다. 저자는 검진 결과 나쁜 혈액으로 밝혀진다면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혈액 만드는 법입니다. 저자는 와타나베 고,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혈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런 느낌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하고 약해져 있는 혈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순간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이라도 깨끗한 피가 흐르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깨끗한 혈관을 좋은 혈액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혈액이란 어떤 혈액일까요? 충분한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지질과 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량의 염증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혈액이란 혈관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맑은 혈액입니다. 반대로 나쁜 혈액이란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아주 높은 혈액입니다. 혈관은 결코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혈관이 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10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혈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혈액이 나쁜 혈액일까요? 나쁜 혈액의 특징은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혈액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 안에 쌓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플라크가 생성되어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죠. 또한 끈적끈적한 혈액은 혈관 내막에 상처를 내고 혈소판을 자극하여 혈전을 만듭니다. 혈액이 점성을 띠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분말 스프를 끓일 때 물을 기준량보다 적게 넣으면 스프가 걸쭉해지듯 혈액 속의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도 점도를 띠게 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걸쭉해지는 또 다른 원인은 영양의 과잉 섭취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분말 스프의 경우 묽은 상태의 스프에 분말을 첨가하면 당연히 점성이 있는 걸쭉한 스프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섭취한 음식물을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한 뒤 혈관을 통해 빠르게 장기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영양을 섭취하면 장기가 다 흡수하지 못한 잉여분이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요컨대 나중에 추가한 스프 분말은 흡수되고 남은 영양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의 과잉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지표가 바로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당화 혈색소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말하는데 나쁜 혈액은 이 수치가 높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혈관 내막에 상처를 낼 뿐 아니라 플라크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릅니다. 중성지방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농도를 말하며 나쁜 혈액은 이 수치 역시 높기 마련입니다. 중성지방은 근육과 간장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너무 많아 과잉이 되면 결국 체지방으로 몸에 쌓입니다. 혈당과 혈당화색소는 포도당이 과잉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상처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지만 이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몸에 해롭게 작용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성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 수치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높은 수치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염증은 몸을 지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수치가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쁜 혈액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 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은 130 이하, 이완기 혈압은 90 이하입니다.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은 혈관의 탄력을 이용해 온몸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면
일시적으로 동맥이 부풀었다가 다시 수축하는 힘을 이용해 혈액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부풀었을 때의 압이 위혈압이고 부푼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의 압이 아래혈압입니다. 나쁜 혈액으로 인해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충분히 부풀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혈관 속이 좁아지면 압력은 더욱 상승합니다. 이것이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위혈압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혈관이 굳으면 아래혈압은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 아래혈압의 근본적인 힘은 부풀어 오른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므로 혈관이 조금 부풀면 그만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작아집니다. 위혈압과 아래혈압의 차이가 60 이상이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는 몸속 어딘가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바로 나쁜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질입니다. 당질은 밥이나 빵처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로서 다 쓰지 못하고 남으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지방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그러는 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사용하고 남은 당질이 지방으로도 저장되지 못하고 계속 혈액 속으로 남아있으면 포도당을 흡수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필자는 혈관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4가지 백색 가루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4가지 백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설탕과 밀가루, 소금,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이것을 과잉 섭취하지 않게 삼가하며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색 가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과자와 디저트 등 달콤한 음식들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당질은 나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여분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탕이 위험한 이유는 소화 흡수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빠른 흡수가 문제인 이유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식사 후에 급상승한 혈당이 2시간 후에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식후 고혈당이라 합니다. 식후 고혈당은 비만과 당뇨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식후 고혈당이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췌장을 혹사시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서둘러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의 피로도가 점점 쌓입니다. 한국 내 당뇨병 환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결국 췌장 기능의 저하가 최대 요인입니다. 다음은 흰색 밀가루입니다. 흰 밀가루가 위험한 이유는 설탕과 마찬가지로 당질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성분은 탄수화물로,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므로 함께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흰 밀가루는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껍질과 배알을 일부러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미와 현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질의 흡수가 빠르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여 설탕과 마찬가지로 비만과 당뇨병, 동맥경화를 초래합니다. 한편 흰 밀가루는 가공도가 높은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식재료라 하더라도 가공을 많이 할수록 인체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식품이 됩니다. 특히 주식인 밀가루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설탕보다도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세 번째 백색 가루는 소금입니다. 짠맛은 음식의 풍미를 풍부하게 만들므로 소금은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입니다. 요리할 때 조미료로 소금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혈관에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다만 소금 자체가 직접적으로 혈관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의 주 성분인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그로 인해 고혈압에 노출된 혈관이 손상을 입는 구조입니다. 소금은 몸에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소금이든 주 성분이 나트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혈중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체내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혈관 주변의 수분을 혈관 내부로 흡수하여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뜻하는 프로틴은 원료에서 단백질만 추출해 가루로 만든 분말형 제품으로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적합한 건강보조 식품입니다. 문제는 프로틴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틴과 신장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한 프로틴은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됩니다. 흡수하고 남은 아미노산이 간장에서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킵니다. 신장으로 운반된 요소는 여가 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프로틴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었을 때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프로틴과 이들 육류와의 차이는 단백질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에 있습니다. 분말 형태로 가공된 프로틴 쪽이 압도적으로 빠른 것이죠. 빠르게 진행되는 여가 작업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데다 프로틴은 섭취가 편한 만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식을 패스팅이라고 합니다. 자가포식이란 오래되고 손상된 자기세포를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재활용 공장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자가포식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하여 16시간 단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패스팅 중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도 오르지 않고 지방도 쌓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소화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위와 장이 쉴 수 있어 장내 환경도 개선됩니다. 좋은 혈액을 만드는데 패스팅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 간헐적 단식을 할 계획이라면 16시간보다는 14시간을 추천합니다. 16시간보다 14시간 단식하는 쪽이 지속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후 6시까지 서둘러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가포식 시스템은 14시간이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닌가, 이 점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속하는 습관이 결국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나쁜 지질과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이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이 두 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가, 액체 상태인가로 구분됩니다. 상온에서 굳는 포화 지방산은 주로 육류와 유제품 등의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굳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 등에 많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 다시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9 지방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과다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쪽은 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 지방산이 증가하면 간장은 콜레스테롤을 좀 더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균형을 이루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많이 증가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아주 조금만 증가합니다. 한편 포화 지방산보다 더 해로운 존재가 바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액체 상태의 기름을 인공적으로 굳히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마가린과 스프레드, 쇼트닝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마가린 등을 원료로 만든 과자나 빵도 트랜스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쁜 혈액을 좋은 혈액으로 만들려면 먼저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 이 두 가지 나쁜 지질을 삼가해야 합니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좋은 지질로 불립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9 지방산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 유발 물질로 변할 수 있으니 포화 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꽁치, 방어,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 식물성 아마 씨기름, 들기름,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9 지방산을 함유하는 식품에는 올리브유 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산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쁜 지질을 삼가하고 좋은 지질을 섭취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좋은 혈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밤늦은 식사가 나쁜 혈액을 만드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 중에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방 분해인데 이 호르몬은 잠들고 나서 약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찾아오는 깊은 수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상승하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 잠들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섭취한 양만큼 계속 축적되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약 3시간이 걸리므로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을 관리한다. 5대 필수 영양소의 하나인 미네랄 중에도 혈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여분의 나트륨을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칼륨이 부족하면 혈관 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혈압이 높아집니다. 또한 칼륨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녹황색 채소, 바나나, 해조류, 버섯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천연 혈압 강화제로 꼽히는 마그네슘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의 흡수를 높이는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대두 제품, 견과류, 멸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입니다. 인은 과잉 섭취하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미네랄입니다. 혈액 속에 인이 증가하면 칼슘과 결합해 혈관의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인의 과다 섭취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여 뼛속의 칼슘을 녹아내리게 만들기 때문에 석회화를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이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미네랄임에도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햄이나 소세지 등의 가공육, 컵라면이나 즉석 조리식품 등의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스낵류,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 우리가 자주 찾는 음식 대부분에 인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무기인으로 흡수율이 90% 이상이므로 매우 흡수율이 높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다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인을 섭취하려면 정어리나 멸치 등의 생선, 간, 치즈와 요구르트 등 이런 유제품, 대두 제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이 바람직합니다. 무기인에 비해서 유기인의 흡수율은 약 40에서 60%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칼륨을 제외한 마그네슘이나 인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평소 식단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단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아무 제약 없이 먹어온 사람에게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음식 자체가 즐거움인 사람에게는 먹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독을 먹어도 오케이라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란 4가지 백색가루와 나쁜 지질 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쁜 영양소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섭취한다고 해서 혈관이 바로 손상되진 않습니다. 평소에 좋은 혈액을 만드는 건강한 식사를 한다면 나쁜 혈액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반신욕. 미지근한 물에 20에서 30분간 몸을 담깁니다. 사우나를 즐기고 싶다면 집에서 반신욕을 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우나의 효과로 꼽히는 장점 가운데 예컨대 혈류 개선과 긴장 완화, 노폐물의 배출 등의 효과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신욕을 할 때는 다음 4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1. 37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2. 입욕시간은 20에서 30분. 반신욕은 사우나와 달리 시간을 들여 서서히 땀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탈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3. 어깨까지 담그지 않습니다. 어깨까지 담그는 전신욕은 수압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에 반신욕은 혈압의 변화가 적어 안전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4. 겨울철에는 온도 차이에 주의합니다. 물이 미지근하다고 해도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면 혈압이 크게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를 높여두거나 가볍게 몸에 물을 끼얹고 그러고 나서 물에 들어가는 등 온도 차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혈압을 늦추는 이유는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이 배출되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운동이 혈류를 개선해 혈관의 확장 물질로 알려진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산화질소가 작용하여 말초 혈관이 확장하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운동의 이완 효과도 혈압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며 근육을 움직이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아서 몸을 움직일수록 혈액 속의 포도당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일시적이어서 일회성 운동으로는 좋은 혈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 모두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이 지속성이 가장 높은 장벽입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이나 점심보다 많이 먹게 되므로 저녁밥을 먹은 뒤에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예컨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았다면 앉아서 보도록 합시다. 앉아만 있었다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했다면 마친 뒤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이 번거롭다면 식사 후에 1시간 이내에 샤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몸을 좀 더 움직이고 싶다면 샤워 전에 가볍게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운동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것은 먼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몸에 좋은 습관을 시작했다라고 마음을 먹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혈액을 만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필자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체에 큰 근육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운동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고 싶다면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구조가 만들어져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움직이면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하체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이 있는 곳이라면 집안이나 아파트 계단, 공원, 지하철역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가집시다. 또 다른 간단한 운동법으로는 까치발 서기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만 서는 것이죠. 5회에서 10회 정도 시작합시다.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번에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5회 정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동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강도를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좌절이 빨리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계속할 수 있겠어라고 느껴지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3개월만 유지한다면 분명 몸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혈액이 나쁜 혈액인가 좋은 혈액인가 이렇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입니다. 저자는 검진 결과 나쁜 혈액으로 밝혀진다면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